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정준 교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별히 제가 제목을 엄마 아빠 같이 그림책 읽어요 라고 정했습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자녀에게 그림책 읽히기,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엄마 아빠 같이 그림책 읽어요 라고 한 이유는 그림책을 읽는 것을 자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함께 할 때 그림책 읽는 것은 정말 유아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고 아이들에게 너무 유익한 경험이 된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집안에 어떤 그림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책이 한 권도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기도 하시고 혹은 자녀에게 혼자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영상을 틀어주시거나 유튜브를 틀어주시거나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하고 그림책을 읽는 과정을 같이 하시는 것이 그 좋은 그림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그림책들이 나와 있고 그 그림책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 현황은 굉장히 열악했고 좋은 그림책을 만나기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작가들 그림책은 제가 자녀에게 선뜻 읽어주기에 망설여질 만큼 스토리는 있지만 좋은 그림책이 없어서 망설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라고 하죠. 그림책에도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도서상을 받은 그림책 작가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베키나 작가, 스웨덴의 아스트린드 그랜드상을 받았죠. 이수지 작가도 있습니다. 한스 안델센상을 받았어요. 또 정진호 작가라고 이태리의 라가치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런 그림책들은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문화입니다. 책을 읽으면 굉장히 기쁜 일이다. 부모님들이 기뻐하셨고 자녀가 영특하게 자라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책 중에서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은 그림책이겠죠. 그림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림책을 읽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먼저 그림책은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가끔은 있지만 보통 그림책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그림책들은 예술성도 뛰어나서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그 작가분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그림책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제목을 정말 잘 정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그림책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림책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은 책 읽는 것은 참 즐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도 있지만 그림책의 내용은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떤 긴장 상태로부터 심리적인 이완을 하게 되고 긴장으로부터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갈등을 겪을 때 그런 갈등을 자기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게 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정서적 안정감도 느끼게 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공감도 하게 되고 등장인물이 문제를 아주 선하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보면서 유아들은 언어 습득을 하게 되죠. 어휘가 많아지게 되고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아이들이
이야기 구조를 점점 알아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은 상상력이 길러지고 창의력도 길러지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도 배우게 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림책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가치인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도 유아들은 간접적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아름다움에서도 보게 되고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통합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감상 능력도 기르게 돼요. 이렇게 그림책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약간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읽으면 모두들 자녀가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능력 있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 세마기라는 3Rs를 기르면 그것이 기초교육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어. 시장에 가서 물건값 계산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말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 능력을 함양하였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제는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공감 능력, 창의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영상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글자를 긴 글을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TLD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oo long, didn't read 라는 뜻이에요. 너무 긴 글은 읽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너무 긴 글은 읽지 않고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적인 정보만 접하다 보니까 지식은 파편적인 것이 되고 사고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해력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이에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돼서 문학 작품을 길게 한 권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짧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이제스트판만 읽어서 주인공이 누구고 작가가 누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결말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전체 문학 작품으로 통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감을 할 기회도 없고 추측할 기회도 없고 추론할 기회도 없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전에 이런 경험들 때문일 거야 라고 사건을 되짚어보는 경험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이미 곳곳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낼 때 체육대, 운동회가 있는 날인데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진행합니다 라고 가정통신문이 나갔더니 부모님들이 우천시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인지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문해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 문해력의 기초가 그림책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